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은 많은 분들에게 뜻깊은 주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모이진 못하지만 정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열기가, 추모 열기가 식지 않았다라는 걸, 여전히 뜨겁다라는 걸 온라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와 맞물린 문재인 대통령과 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진짜 엄청난 화면들이 등장하고 선물들이 등장했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케미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처음에 이 한미 정상회담이 됐을 때 아예 뉴스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이버에도 기사가 없었어요. 심지어 금요일까지만 해도 바이든 또 문재인 대통령 총리라고 불러 말실수. 문재인 대통령 또 회담 시간 어겨. 이런 식으로 비꼬는 기사들이 대문에 걸려 있었어요. 거의 정상회담 기사가 없었어요.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 윤 짜장이 반도체 연구소 방문했다라는 거, 그게 한미 정상회담 뉴스보다 많았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 인간이 반도체 연구소를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사이에 협의된 내용 중에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공급망 구축하는 그 협력 내용이 있잖아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은 거야.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를 가지고 지금 이게 분명히 뭔가 딜이 깨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알고 미리 자기가 이 선점에서 반도체 연구소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는 거기다가 대놓고서는 성과 없으면 돌아오지 마. 그러니까 애초에 이 한미 정상회담의 이 협약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까지도 깨질 수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알고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던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진짜 쓸어버리려고. 자기들이 광을 팔려고. 그걸 미리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은 알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참으로 부끄러운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 기자들이 이렇게 큰 이 행사를 가면서 양국 대통령 앞에서 이 나라를 대표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하는데 정적이 흘렀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금 아무런 정보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 욕보이려고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어떻게 하면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이버나 조선일보에 실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얘네들이 갔기 때문에 정작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질문을 받겠다라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쭈뼛쭈뼛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한하니까는 여기 잡은 손들지 않았냐고. 머릿속에 온통 그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언론들이나 네이버나 이 기자들, 이 윤석열이나 이 안철수 움직이는 이 동태를 보면은 이번에 방미 성과가 없을 거고 망칠 거고 망신만 당하고 올 거다.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패싱만 당하고 올 거다. 이걸 제가 볼 때는 싹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하나 다 깨버렸어요.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과 진짜 너무 통큰 합의를 했고 해리스 부통령 만났고 심지어 그 까칠하기로 유명한 그 트럼프가 마녀라고 부르는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까지 나와가지고 진짜 하이힐 신고 뛰어나오고 그 메달 오브 어너라고 하죠. 다른 어떤 정상도 초대받지 못한, 초청받지 못한, 그런 행사에 참석하면서 정말 풍성한 볼거리를 주고 온라인이고 커뮤니티고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네이버도 태세 전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의 이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공급망 협약 나오고 미사일 지침 해제하는 거 나오고 이러니까는 숨길 수가 없는 거야.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 끝도 모르고 진짜 2, 3일간 뉴스가 터져 나왔잖아요. 진짜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하나 찾아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진짜 이번 정상회담은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종전선언하고 남북미 회담 한번 하면은 제가 볼 때 내년에 대선은 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진짜 정말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외교력에 다시 한번 진짜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진짜 이 모든 절망적인 순간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그 노공의사의 정신으로 진짜 끌고 온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그 힘으로. 저는 제발 그 민주당이 정신 좀 차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온 이 힘을 그 180명의 힘으로 제발 잘 서포트를 하고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개혁 2기가 창출될 수 있게, 정권이 창출될 수 있게 정말 이 민주당이 제발 좀 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이 섀도우들하고 수박들은 정신 차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얘네들은 자기 권력에 취해 있는 애들이고 대통령은 관심 없거든.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성과들이 또 일주 이주 안 가서 또 민주당의 이런 분열로 또 덮일 거란 말이에요. 이러지 않고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진짜 다 같이 정말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 방미의 이 성과들을 보여주면서 진짜 뭐 엄청났잖아요. 뭐 미사일 거리 폐지에 백신, 와이파이, 반도체 배터리, 전시자권 통제권,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를 뒤까지 염두에 둔 이런 여러 가지, 협약들이나 협의들이 됐잖아요. 이게 현실 속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국민들이 지금 이 정상회담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가슴 벅차고 국뽕이 차올랐을 거야. 주먹! 다시 불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진짜 어게인 2008년, 2009년의 그 감동으로 다시 한번 빠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문재인 같은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없는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도 되게 좋고 저는 사실 추미애 장관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추미애 장관하고 이재명 지사가 끝까지 아름답게 붙어서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윤석열을 아작을 내주길 바랍니다, 진짜. 저는 저는 이 이재명과 추미애의 이 결합이, 이 대통령 총리의 이런 결합, 누가 되든 간에, 저는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가지고 개혁의 기치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자,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민주당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민주당, 이 섀도우들과 수박들의 이 반역의 움직임, 이 역모의 움직임들을 잘 포착해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저들을 지금 이 대선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사실은 저는 박주민 의원 정말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갑자기 임명이 되면서 일단 김호수 총장의 이 청문회 이 일정을 잡는데 되게 유리해졌고 민생법안 99개 즉결로 통과시켜버렸거든요. 본회의에 상정시켰거든요. 정말 이렇게 빠르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법사위원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박주민 의원 같은 사람 법사위원장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박강원 같은 사람 말고요. 정말 민주당은 이상한 법안들 뒤로 미루고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속전속결로 민생 법안들이나 개혁 법안들을 처리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이 민주당을 믿고 맡기면 이 세상은 좋아질 수 있구나, 이 사회는 나아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자꾸 주라고요. 이상한 언론 플레이하면서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준석인데, 이준석은 저는 사실 거의 쳐다도 안 보는 인간이었는데 요즘에 이 페미 이슈 가지고 토론하는 거 보면은 뭐 이준석 대단하죠. 근데 제가 이준석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준석은 특정 이슈에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뭐 난민 이슈라든가 뭐 페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논리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의 논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갖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논리들이에요. 뭐 대단한 논리들이 아니에요. 이준석만이 특화될 수 있는 논리들이 아니야. 그런 논리들은 온라인에서나 일반인들이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평범한 논리인데 지금 이준석이 돋보이는 게 뭐냐면 민주당의 그 어떤 의원도 지금 이준석이 하는 말에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치권 안에서 이준석이나 그 이상의 논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지금 민주당의 비극인 거예요. 이준석이 그러니까는 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통의 되게 논리적인 청년이 페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정치권에서 독보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의 시대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준석의 시대는 사실상 이 민주당의 페미들과 민주당의 페미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준석이 그냥 이렇게 뜬 게 아니라 사실은 페미라든가 뭐 몇 가지 이슈를 이준석한테 특화된 몇 가지 이슈를 제외하고 이준석이 논리나 이런 부분에서 얘는 진짜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이런 애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애가 계속 위로 올라가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불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가 스타가 되고 뭐 당대표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민주당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요. 민주당이 얼마만큼 지금 페미가 힘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민주당이 페미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민주당이 지금 자인하고 있는 상황이야. 왜?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라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준석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의원 한 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청와대에 청원을 해도 청와대에서 이걸 블라인드 처리해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만큼 지금 청와대 이 페미들이 너무 힘이 센 거예요. 여가부고 인권위원장이고 다 페미를 심어놔가지고 서울시고 청와대에도 있고 지금 민주당이 이 페미라고 하는 이 도구마를 빨리 깨지 않으면 그리고 이 민주당에 있는 초선이든 그 개혁적인 의원들 여기에 동참할 수 없는 의원들이 나와서 지금 이준석과 붙어주질 않으면은 지금 사실 다음 대선에서도 이준석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제가 이 페미들도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준석 같은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했다 그러면 온 나라가 난리치면서 조선일보부터 페미들부터 다 난리치면서 여혐으로 몰았을 거예요.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신선하다고 다 밀어줘요. 이 안에 이 도그마에 다 갇혀버린 거거든요. 마치 검찰도 그런 것처럼. 검찰을 비판하고 윤석열을 비판하고 페미를 비판할 수 있는 거는 국진당 애들만 가능한 거야. 나머지는 다 여혐으로 다 그런 식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서민이나 진중권이나 누가 봐도 윤석열 지지하고 대놓고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공정을 얘기하고 중립을 얘기하는 진보 인사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이건 뭐 누구도 지금 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에서도 얘네들이 윤석열 대놓고 지지하는 애들이고 대놓고 편든 애들이라는 사실 논리도 없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계속 깡패 같은 애들이 논리 없는 애들이 진보 인사의 역할을 하고 윤석열이 공정의 틀을 뒤집어 쓰고 있고 이준석이 무슨 반페미의 전도사인 것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진짜 민주당의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빨리 이 도구마 이 프레임을 빨리 깨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내년 대선 너무 위험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민주당이 다 망가뜨리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번 주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